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에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정리해놨던 내용들 한번 오늘 영상에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앞으로 다가올 신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ESDR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신금융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말만 거창한 음모론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대한 팩트에 기반해서 제가 모든 걸 알진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세계 경제 포럼과 IMF가 계획하고 있는 신금융 시스템과 신기축통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게 리플 XRP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까지 바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축통화는 왜 필요한가,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 의견이 아니라 2018년 세계경제포럼 기사를 보면 떡하니 나와 있는 그들의 의견입니다. 제목부터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 단일 준비 통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게 비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지정학적으로 중립적이면서 공정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달러 기반 시스템은 부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허술하고 또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을 빚는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내야 하고 결국 나라엔 채무가 쌓이게 된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게 2018년 기사인데 트럼프 때는 이란을 상대로, 지금 바이든은 러시아를 상대로 이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 기사가 말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미국이 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이 좋게만은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한 나라가 발행하고 통제하는 기축통화를 피하고 싶다라는 얘긴데요.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 세계경제포럼은 아주 간단하다. 어느 한 나라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닌 어떤 중립적인 화폐를 기축통화로 쓰면 된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금이 이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 유동성의 한계로 현대사회에서 금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의 문제점을 보완한 어떤 화폐가 필요한데,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하는 화폐가 바로 IMF의 SDR, 특별인출권입니다. 1969년에 만들어진 IMF의 SDR은 달러를 포함한 5개의 기축통화를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해 IMF 가맹국들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 외화를 사고팔 수 있도록 IMF가 비정기적으로 배분해주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준비 통화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SDR의 사용이 크게 확장을 못한 이유는 1973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기축통화인 달러와 유로 같은 화폐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SDR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된 건데요. 결국 국가들이 SDR을 쓰기 위해서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대중들과 기업들까지 쓸 수 있는 화폐로 만들어서 유동성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WF는 암호화폐 기술을 도입하면 SDR의 이런 여러가지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SDR을 ESDR, 디지털 SDR로 부활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털화된 ESDR은 완벽한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여러 기축 통화들로 가격을 매길 것이며 유통량은 필요에 따라 스스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역시 ESDR이 달러를 넘어서려면 ESDR이 통용되는 자산시장이 일단 커져야 할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 어떤 중립적인 기관에게 SDR의 발행을 맡길 거라고 합니다. 달러보다 더 낮은 변동성을 가진 ESDR을 점점 더 많은 기관과 국가들이 사용할 것이고, 이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이득일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암호화폐 기술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를 가져다 줬다. 미국이 어떤 짓을 할지, 또 미국이 계속해서 패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하네요. 이게 2018년 기사였으니까 지금쯤이면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리하자면 지금 세계경제포럼 WEF는 SDR을 암호화폐로 전환시켜서 어떤 중립적인 통화를 만드는 걸 분명히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주제를 돌려서 CBDC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 연준의 부의장이죠. 닥터 브레이나드의 국회 청문을 들어보니 지금 모든 국가들이 CBDC 출시에 발등이 불이 떨어졌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지금 공개하지는 않지만 많은 국가들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만약 제가 예상하는 대로 미국을 포함한 G20 국가 중 상당수가 XRP 레저 기반의 CBDC를 출시한다면 리플의 제임스 월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XRP가 브릿지 통화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물론 달러도 계속해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겠지만 점차 지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유동성의 문제만 아니라면 굳이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를 믿고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XRP 같은 어떤 중립적인 통화를 브릿지로 싸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무역에 있어서 달러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반대로 그 중립적인 통화의 유동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에는 ESDR과 두 번째로는 CBDC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 XRP가 브릿지 통화로 이미 쓰이고 있다면 WEF와 IMF가 굳이 새로운 ESDR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의도한 ESDR의 목적을 이미 XRP가 다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남아있는 건 이제 리플이 아닌 IMF가 SDR의 배분을 도맡아야 한다는 건데 아마 이쯤 되면 IMF가 리플의 에스크로를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MF는 리플이 에스크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암호화폐보다 XRP를 ESDR로 채택하는 데에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익명의 고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암호화폐들은 수량의 상당수를 압류하기 어려운 반면에 리플과는 합의 한 번으로 XRP 수량의 반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마 리플의 에스크로를 가져오는 동시에 XRP 하나의 가격을 기존의 여러 화폐값에 고정시켜서 가격 변동을 확 줄여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어느 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닌 여러 화폐 가격의 평균치로 고정이 되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립적인 화폐가 탄생할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만약 XRP가 아니더라도 어떤 암호화폐가 앞으로 CBDC 사이에 브릿지 통화로 쓰이게 된다면 WEF와 IMF는 그 화폐를 ESDR로 채택해서 쓸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이미 그들은 본인들의 계획을 떡하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이 계획을 너무 투명하게 밝히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XRP일 필요는 없지만 결국엔 어떤 중립적인 화폐를 만드는 게 이 세력들의 계획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엔 CBDC 사이에 브릿지 통화로 쓰이게 될 확률이 높은 코인이 XRP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ESDR로 채택될 확률이 비교적 다른 암호화폐보다 높다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 간단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첫 번째로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CBDC를 XRP 레저 기반으로 출시할 것이고 그에 따라 XRP는 점차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동시에 IMF와 WEF는 미국 달러 패권을 넘어선 어떤 중립적인 화폐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고 이미 브릿지 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XRP를 그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앞으로도 이 생각이 맞는지 어떤 변수와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주요 뉴스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